주말을 앞둔 금요일 2월 16일 오프닝벨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간부터 조금 늦었습니다. 저는 IBK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부장이고요. 함께 하실 분은 알파경제의 김정효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시초가부터 선물이 일단은 뭐 갭 상승하면서 네. 좀 순조롭게 출발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 출발 시황 간단하게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선물 출발은 좋고요. 어제 이제 갭 출발했다가 조금 눌러 앉으면서 혹시라도 이렇게 크게 다시 내려앉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는 있었지만 잘 버티면서 다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국내 증시도 2600선은 뭐 나름 지키려고 하는 시도,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850선 회복 시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다만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일단 계속 반등 시도가 이어지면서 미결작정이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변화 요인이고요. 자, 시장의 종목들 흐름 보시면 오늘 눈에 띄는 것은 뭐 테슬라가 전기차 때문에 오른 것 같진 않은데 오늘 전기차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 SDI, LNF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화학업종 내에서도 금양의 상승세, 또 코스모화학 종목의 상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오늘은 자동차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기아가 약보합권,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 전기전자 업종은 삼성전자도 보합권, 하이닉스도 보합권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출발은 강보합 속에서 2차전지 종목군들의 강세가 두드러진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등락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이 2%가량의 강세, 에코프로가 또 2%가량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솔브랜 홀딩스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 텔레칩스가 어저께 또 시간 외에서 소식들이 뭔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오늘 급등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페스 아크, 덕산테코피아 같은 종목군도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HPSP 같은 뭐 최근에 강세 종목은 또 밀리기도 하는 등 오늘 미국 시장도 기술주 중에서 등락이 뭐 실적에 따라서 천당과 지하를 오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 출발하는 종목군들도 전반적으로 2차전지의 강세, 그 다음에 자동차용 칩 관련 텔레칩스의 강세 정도가 눈에 띄고 있고, 뭐 그 외 종목군들은 종목별로 실적에 따라서 모멘텀에 따라서 등락이 좀 엇갈리는 모습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 지금 선물이 0.77%에서 0.8% 정도 갭 상승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폭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투자 주체별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현물 코스피 304억 정도 순매수, 그리고 선물을 2225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일단 시장에 수급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현선물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양시장은 순매수 중인데요. 코스피는 447억, 그리고 코스닥은 51억 정도 순매수 중이고 선물은 701억 정도 다소 좀 매도로 해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쪽 볼까요? 아침부터 좀 쳐다보면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LG, 엔솔 등등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기아만 좀 마이너스권으로 살짝 약보합 정도 나타내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면서 상당히 분위기는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LG 엔솔 등을 포함한 2차전지 쪽이 상당히 좀 다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NCM 계열의 1월달 수출 물량이 12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52% 정도 전월비 일단 급등을 했다는 부분이죠. 뭐 과거에 이제 피크를 봤을 때 대비해서는 뭐 1월 물량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고는 있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Q가 늘지 못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실적단으로 본다면 4분기 어닝 쇼크가 나왔고, 그 다음에 1분기도 다소 좀 보수적인 가이던스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1월달 수출 물량으로 본다면 Q가 12월달 대비 52% 정도 NCM 계열이 좀 늘어났다. 그러면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면서 물량 증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제기되면서 2차전지 관련된 양극재도 마찬가지고요. 2차전지 쪽이 좀 보러 올라온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LG화학이 25조 원 정도의 장기 바인딩 공급 계약이 이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얼티엄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소 조금은 실적단의 추가적인 계약건이 뭐 상반기에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분석되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LG 화학과 관련된 포스코 퓨처엠이 멀티엄셀 관련된 추가적인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을 본다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까지 이제 주가들이 괜찮고요. HPSP라든지 그 다음에 리노공업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소부장이 오늘은 조금은 고점 대비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JYP 엔터주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종목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루닉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했는데 적자폭이 크게 나왔지만 적자폭을 좀 줄였다는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7%대 급등이 또 나옵니다. 이례적으로 흑자를 못 낸 데 불구하고 적자폭이 좀 줄었다. 그리고 매출단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나 동아기업 이런 부분들도 시가총액에서 3%에서 6% 정도 상위권에 나타나고 있고요. WCP라든지 그다음에 나노 신소재 등등도 지금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섹터별로 좀 언급을 좀 해주실까요?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의료 AI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루닛도 강세지만 강세 폭으로 봤을 때는 셀바스 AI 종목이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뷰노도 오랜만에 또 강세를 나타내면서 딥노이드라든지 코어라인 소프트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면서 셀 기업들도 오늘 사이좋게 2에서 3%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에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텔레칩스와 칩셋미디어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현대차 쪽에서 이 반도체 칩과 관련된 부분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쪽에서 무언가 조금 모멘텀을 가져오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이력이 있는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대형주들, 그러니까 거래소 쪽에서는 지금 반도체 쪽도 그래도 크게는 아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버텨주고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2에서 3%대 괜찮은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바닥론이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2차 전지는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자리에서 올라온다 볼 수 있겠고요. LG노텍과 LG 디스플레이 같은 대형사, LG전자까지도 지금 움직임이 대형 IT 중심으로 좀 모습이 좋고요. 그 외에도 포스코 홀딩스 역시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현대제철과 동국홀딩스 등등 철강 업종도 괜찮고 S-오일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HD현대 유가 관련주도 좀 최근에 유가가 좀 움직임이 살짝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 관련주도 괜찮고요. 금호석유 경영권 분쟁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금호석유가 오늘 이제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 약간 경영권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금호석유가 눈에 띄게 지금 6%대 급등각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화학주들 상당히 좀 불안했지만 일단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LG화학도 그 사이에서 2.7% 가까이 주가가 오르면서 2차 전지 역시 이어지고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자동차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강보합 정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 PBR 관련 섹터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추가적인 후속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좀 시간이 필요하다. 아니면 단기적인 숨고르기가 필요하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강보합을 일단 나타내고 있는데 힘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모습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역시 보험이나 증권, 은행 마찬가지로 금융주인데 지금 손보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관련된 좀 인하가 있었죠. 약간의 손보 쪽에 인하 가능성이 지금 21일 정도부터 있기 때문에 0.2에서 0.3% 정도 인하를 한다는 소식 때문에 다소 좀 어제도 좀 조정이 좀 나왔는데 이 손보사들이 약간 그런 부분들을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 PBR 관련 섹터로 이야기됐던 지주사들도 오늘 1%대 정도 전반적으로 흐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건설, 조선, 그 다음에 해운까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역시 나타납니다. 일부 게임주들, 넷마블 등을 포함한 일부 게임주들이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웹젠 같은 경우는 목표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오늘 나오기도 했고요. 일부 게임주도 살짝 강보합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종목 좀 빠진 모습들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 좀 있지만, 넷패스라든지 일부 종목들이 조금 그래도 버티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삼성단 제약 등등 제약바이오 쪽도 이제 오늘 약간 붉은 색깔을 띠고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이 역시 이제 눈에 띄게
올라오는 부분들인데 역시 지켜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우리 산업이 13.7% 급등각이 나왔고요. LNF 3%대, 에코프로 2.2%, 에코프로 BM도 1.5%대, 포스코 퓨처엠도 1.5%대. 그리고 어제 CIS 같은 경우도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했는데 오늘도 CIS가 2%대 올라가고 있고 장비주들도 하나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PNT 관련된 종목들도 일부 이제 약간의 아침보다는 조금 음봉이지만 그래서 상승폭이 꽤 좋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좀 짚어봐야 될 섹터나 뭐 종목이 좀 있을지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지금 뭐 2차 전지와 엮어서 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LG화학 같은 경우에 꾸준한 상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약세폭을 거의 대부분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가 거의 V자형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 그래서 50만 원에 거의 육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중장기적인 약세 흐름을 벗어날 수 있을지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수급은 전반적으로 기관 중심의 개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거의 매일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확산을 가져가면서 나타날 수 있을지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LG화학뿐만 아니라 이 석유화학 업종도 어느 정도 이게 턴어라운드를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적인 상승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뿐만 아니라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보유하고 있는 LG엔솔의 지분을 조금 매각해서 뭐 투자비로 쓴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등 여러 가지에게 겹쳐져 있는 상황이니까 2차전지 소재로서의 아까 말씀해 주셨던 25조는 예상했던 것보다 오히려 적은 물량이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식과 더불어서 긍정적인 수급의 개선, 또 주가의 반등, 거기다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방향성이 들고 있는 그 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언급이 된다면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 속에서 화학업종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금호석유가 눈에 띄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 안에서 지금 뭐 율촌화학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조금 답답한 그런 성격의 종목군들이 오늘 올라가는 종목도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도 어느새 55,000원에 육박하는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롯데케미칼도 반등하면서 최근 우리 시장의 성격도 물론 가장 핫한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메인 DC에 올라있긴 하지만 이렇게 거의 소외됐었던 종목군들로도 조금씩 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오늘 미국 증시도 실적에 따라서 모멘텀에 따라서 종목들의 등락이 뭐 굉장히 컸다라는 것, 클라우드 관련 종목군들은 오늘 폭락한 종목이 굉장히 많고 반대로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은 실적 발표하면서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지금 지수는 굉장히 평활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 안에 종목군들의 변동성은 생각보다 꽤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섹터별로 말고요. 상승률 상위 섹터와 하위 섹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섹터로 되는 부분들은 뭐 네트워크 통합 관련된 이게 이제 인성정보나 광무, 링네트 이런 종목들이 급등했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상승 비율 최상위 단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네.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특정 종목이 조금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의료 AI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좋습니다. 셀바스 AI도 마찬가지고 오늘 리포트가 또 나왔고요. 셀바스 헬스케어라든지 뭐 신테크 바이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딥노이드, 뭐 루닛, 뭐 JLK 등등 관련된 의료 AI 쪽이 상당히 좀 모습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아침부터 이쪽이 굉장히 좋다는 거고요. 2차 전지 당연히 생산 쪽이 셀업종 굉장히 좋습니다. 그 외에도 원격 진료 이슈가 있죠. 지금 의대 정원 이슈 때문에 약간의 뭐 의사들과 정부의 약간의 좀 줄다리기가 좀 있는 상황인데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주식을 떠나서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떤 약간의 긴장감이 형성되면서 뭐 의사들의 약간의 뭐 집단 행동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 입장에서는 뭐 원격 진료 관련된 부분 전면 허용한다든지 간호사분들을 조금 활용해서 다른 쪽으로 좀 가겠다 이런 의견을 어제 냈기 때문에 어제와 더불어서 오늘도 원격 진료나 비대면 진료 쪽의 관련주들이 또 약간 급등각이 나온다는 점도 정책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요. 은행주들이 그래도 최근에 좀 쉬었다가 오늘은 그래도 은행주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저 BBR 섹터들이 아까 지주사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좀 약간 반등세가 다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언급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온 디바이스 AI 역시 이제 종목별로 좀 다르지만 텔레칩스라든지 칩셋 미디어 이런 쪽들, 그리고 네페스 아크, 뭐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약간 차별화된 종목들 흐름이 나옵니다. 물론 빠지고 있는 종목도 꽤 많지만 그 가운데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꽤 급등각이 또 나온다는 점도 약간 차별적인 종목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음성인식 관련해서 종목들도 오늘 괜찮습니다. 아마 엔비디아가 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네. 음성인식 쪽 관련되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오늘 급등했다 이런 뉴스가 또 나오다 보니까 국내 회사들 가운데서도 음성인식 관련주로 언급되는 종목들이 뭐 브리지텍이라든지 가온그룹, 셀바스의 미디어젠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 약간 뭐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뭐 얘네들이 좋은 건 아닌데 엔비디아 관련된 해외 쪽에서의 관련된 투자자 관련된 투자권 때문에 관련주가 급등했다는 소식이 약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그 중에 나노엑스 이미징이 있어서 네네네. 굉장히 추억의 이름인데 맞아요. 예. 네네. 그 종목을 엔비디아가 왜 투자했는지 상당히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종합 상사 부분들도 뭐 오늘 뭐 2차 전지나 이런 게 좋으면은 또 리튬이라든지 일부 이제 광물 관련된 쪽도 네. 마찬가지고 종합 상사 쪽도 같이 좀 좋아지는 느낌이 들고요. 정유주들도 지금 SK 이노베이션, 뭐 SOL 등등을 포함해서 괜찮은 모습. 석유화학도 금호석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화솔루션 등을 포함한 일부 종목들도 괜찮고요. LG화학이 2차 전지 모멘텀을 가지고 역시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뭐 엔터미디어 쪽은 뭐 영화 산업 관련된 쪽은 뭐 조금 아직은 뭐 뚜렷하게 상승폭이 좀 제대로 나타나고 있다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AI 챗봇, 의료기기, 철강 중소형 등등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뭐 상승률 하위권을 한번 볼까요? 하위권 보면 역시 이제 뭐 두나무라든지 우리가 이제 이야기됐던 가상화폐 관련된 쪽, 네. 그쪽이 어제는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두나무 관련 쪽이 이제 가상화폐나 이런 쪽 관련해서도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CXL 관련된 섹터들도 일부 좀 쉬어갑니다. 가상화폐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좀 쉬어가는 모습 똑같이 나타나고 있고요. 갤럭시 관련된 IT 부품주라든지 이쪽도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뭐 양자암호라든지 창투사 부분도 좀 쉬어가고 있고, 통신 장비 부분, PCB 부분도 좀 쉬어가고 있고, 협동 로봇이나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신성델타테크 포함한 전반적인 모습에서 좀 쉬어가고 있고요. 전일 웹툰 관련주도 최근에 좀 좋았는데 오늘은 미스터 블루를 포함한 MBT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은 조정세를 나타나고 있으면서 약간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최근에 조금 쉬었던 섹터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 저 PBR도 다시 반등을 주고 있고 2차 전지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에 강했던 또 반도체 소부장 이런 쪽은 조금 더 쉬어가고 조정을 좀 나오고 있는 숨고르기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뭐 그 외에도 좀 지켜봐야 될 뭐 특징적인 섹터 한 번 더 언급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뭐 전기가스 업종이 그 유가증권 시장 내에서 가장 상승률 상위 업종인데, 뭐 이 안에서는 한국전력의 상승세가 가장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 좀 눈에 띄고 있는 종목은 KC텍입니다. 이것도 뭐 전통의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종목인데, 최근에 뭐 수급도 개선되면서 주가가 생각보다 꽤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뭐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는 뭐 HPSP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워낙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도 많이 있지만, 은근슬쩍 소리 소문 없이 신고가를 내면서 가는 종목군들도 있다라는 점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게 뭐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눈에 띄는 종목군들은 셀 종목이 오랜만에 다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 SDI 같은 종목군들도 오래간만에 거래가 좀 증가하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뭐 그동안 워낙 약했던 종목이어서 지금 이게 추세적으로 저항선마저 돌파하면서 갈 수 있을지는 뭐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최근에 일정 부분 가격이 올라와서 꽤 오랜 수렴 기간을 거치고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래가 좀 수반되면서 올라가는지 여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그래도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조금 사주는 듯 했었는데요. 지금 9시 20분 기준으로 코스피를 168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는데, 코스피 200은 순매도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네네. 오늘도 코스닥은 536억, 아침부터 외국인들은 코스닥 쪽은 조금 팔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뭐 분위기를 봐서는 반도체 소부장 쪽이 좀 빠지고 있어서 아마 그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나마 기관들은 코스피에서 1246억 정도 코스피 순매수 중이고, 코스닥도 118억 정도 순매수 중인데, 역시 이제 선물을 외국인들이 2929억 정도 매수해 주면서 선물 움직임이
조금 이제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만 갭 상승 이후에 지금 갭을 좀 메우면서 선물 움직임이 또 음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한 0.8% 정도 올라가던 선물 시장이 지금 0.3%대로 조금 더 밀리면서 시장이 좀 주춤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금요일이기도 하고 뭐 PCI 물가도 예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흐름들이 좀 혼조를 나타낼 것 같고 2월달, 3월달 넘어가면서 이제 사실 뭐 3월달이 좀 기대되는 월이기도 해요. 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한 3월 정도부터는 조금 힘을 냈던 그런 경험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2월 정도에 좀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뭐 조정 이후에는 3월 정도부터는 좀 주가들이 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좀 의외로 또 2월달에 그렇게 뭐 약한 편도 아닌 것 같아요. 뭐 2,600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주고 또 올라왔기 때문에 어젠가요, 뭐 2,600이 안 깨지고 저점 주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2,600에 대한 지지 라인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고 최근에 아마 2,650 정도까지 올라왔지만 오늘 2,630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이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 3월 정도 코스피가 다시 한번 2,600선에서 좀 상방으로 갈 수 있을지 뭐 의견은 좀 어떠세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얼마나 뽑아주느냐에 달려 있겠죠. 뭐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연장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2,600에 안착하고 2,700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2월 말에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도 뭐 생각했던 만큼 뭔가 강한 모멘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힘을 내줘야 아무래도 시총, 우리나라 지수는 시총 방식이니까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이 좀 더 한 단계 레벨업은 해야죠.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지금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나름 신고가를 내면서 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뭐 추가적인 업사이드도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뭐 75,000원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면 아마 지수 기준의 상승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일단 이번에 그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가 아마 지수 추가 상승에는 가장 중요한 맥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단기 급등 이후에 횡보하면서 모두 잊고 있는 금융주를 포함한 소위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부 옆으로 횡보하면서 빠지면 끌어올리고 빠지면 끌어올리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마 2월 달에 배당락,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 발표 두 가지에 따라서 일시적인 변동성이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2월 마지막 주에 반드시 한번 챙겨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연초 이후에 지금 외국인들은 약 9조 원 정도 산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국내 시장에서. 네.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사주고 있고 최근에 저 PBR 관련된 쪽에 수급이 외국인들이 팔지는 않고 있는데 네. 사는 강도가 조금 줄기는 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은 사고 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2월 들어서 개인들이 5조 원 넘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수급으로 보면 오히려 개인들이 많이 팔면서 빠져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은 뭐 현재 조금은 주춤하긴 하지만 어쨌든 연간 단위로 연초부터 9조 원 정도 샀다는 것은 또 의미가 좀 있다 볼 수 있겠고 뭐 기관이야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수급 주체로는 어떻게 뭐 메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급의 키는 외국인들이 수급을 가지고 어느 정도 더 들어오느냐 문제이고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밸류업 프로그램 당시에 외국인들 수급이 이제 글로벌 펀드들이 패시브 펀드들이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주식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는 결국 국내 시장도 외국인들의 수급의 키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뭐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의 날인 것 같아요. 네. 분위기로 봐서는 셀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극재 쪽도 마찬가지고 분위기가 확실히 오늘은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그에다가 지금 이제 일부 바이오, 제약 바이오, 아까 말씀드린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등도 있는데 미국이 이제 중국 쪽에 CDMO 관련된 쪽 제재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후시바이오나 이런 쪽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국내 CDMO 관련된 쪽은 역시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을 포함한 국내 제약 바이오 쪽에 반사이익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일본 관련된 종목들도 이와 관련해서 반사이익을 가지고 상당히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뉴스도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중국 쪽에 관련된 미국 쪽의 제재가 바이오 섹터에도 오늘 조금 이제 반사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까지 좋다면 더할 나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의미 있게 좀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뭐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관련된 종목들도 좋고, 그 다음에 클리오라는 종목, 뭐 실적이 좋아서, 어제 실적 발표가 어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목표주가 상향 조정 관련된 그래도
반응이 좀 5%대 나오고 있고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실적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오늘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또 나왔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선물 흐름이 아침보다는 조금 더 이게 힘을 못 내고 약간 눌려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고 있지만 기관의 선물 매도가 꽤 강합니다.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뭐 미결작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뭐 미결작정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규 계약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5천 계약을 샀을 때 미결작정의 증가한 것과 증가하지 않은 것은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신규 포지션이 이 정도 가격에서 또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뭐 굉장히 상방향을 노출시키는 그런 전략적 접근이죠. 물론 오후에 어떻게 또 움직이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한때 뭐 25만 계약까지 떨어졌던 미결작정의 숫자가 지금 거의 27만 계약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2만 계약 정도는 신규 포지션이 들어왔다라는 얘기고 그게 이 작은 등락에서는 뭐 청산되지 않고 꾸준하게 끌고 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새롭게 보강되고 있는 이 신규 매수 포지션이 현물 매수와 선물 매수를 동반하고 있죠. 물론 개별 주식 선물을 대거 팔면서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뭔가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걸 봤을 때 우리 시장의 어떤 뭐 급락이라든지 어떤 변동성이 갑자기 증가할 가능성은 저는 뭐 아까 구조 매수 말씀도 주셨지만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도 미결작정을 대거 증가시키면서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 대거 또 청산되면서 오후장에 전부 빠져나가는 모습이라면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격 수렴 구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매수 포지션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에 좀 현실적인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테슬라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200달러 선 위로 올라왔는데 어제 하나 또 이슈가 있었죠. 일론 머스크가 지분을 엄청나게 늘렸다. 네. 주가가 빠지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론 머스크의 지분 추가적인 취득 이 부분이 이제 또 언급이 되면서 상당히 좀 테슬라 관련된 주도 올라갔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양극재 1월 뭐 수출 지표 관련해서 NCM 쪽이 50% 이상 전월 대비 물량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점이 아마 바닥을 탈출시키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시장이 이제 좀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아침에 갭 상승 이후에 조금 쉬고는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빨간불을 계속 켜면서 특이하게 뭐 많이 팔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주춤거리고 있는 모습들이 263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조금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빠지는 장은 아닌 것 같고 개별 종목단을 상당히 좀 활발한 종목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또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뭐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이슈도 나와 있지만 뭐 아주 우수한 그 주주환원 관련된 우수한 어떤 내용들을 내는 뭐 기업들에 대해서 뭐 세무조사라든지 일부 관련된 뭐 인센티브를 좀 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 또 나오는데 글쎄요 그게 뭐 피부에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어떤 이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인센을 주겠다는 부분도 뭐 기업 입장에서 조금 반길 만한 이슈가 혹시 될 수도 있겠다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정말 주주환원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말 현실적인 제도가 좀 발표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2월 달에 어떻게 발표되냐에 따라 변곡점을 가지고 일본 시장도 1, 2월 달, 그러니까 23년 1, 2월 달에 이제 주가가 한 15에서 20% 정도 시장이 상승한 이후에 잠깐의 휴지기, 그러니까 약간의 주가가 빠지거나 쉬어가는 종목 그 시기가 나왔었고요. 그 뒤에 후속 대책이 나오면서 3월 달부터 주가들이 다시 한번 급등을 하면서 저PBR 관련들이 다시 움직였다는 신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1, 2월 달 지금 주가가 이제 비슷한 상승폭을 먼저 보였고 2월 정도에 지금 후소책을 기다리면서 다소 조금은 이런 섹터가 좀 쉬어갔다. 그리고 바텀에서 2차전지라든지 다른 쪽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까지 보인다는 점도 비슷한 지금 시나리오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후속책이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면은 2월 말 3월 정도에는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근간의 변수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해봅니다. 자, 그러면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뭐 시장이 아직도 저 PBR 관련된 이슈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슈라면 여전히 우리가 봐야 될 쪽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아닐까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PBR 관련된 쪽의 수급은 중소형주 쪽으로 몰린다기보다는 대형주 쪽의 흐름이 좋을 수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이 이제 올라가는 흐름에서도 사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편이었거든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다소 조금 큰 종목 중심으로 수급이 조금 들어간다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려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수는 좀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종목별로 수급이 좀 쏠리는 쪽은 어디일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역시 이제 코스닥이 오늘도 마이너스 0.61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다소 조금은 아쉬운 흐름을 또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950억 가까이 또 코스닥을 팔고 있기 때문에 역시 사주는 곳은 기관 외국인 공이 지금 거래소 쪽에 좀 대형주 중심의 흐름들이 조금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한 주 마무리 하시면서 이제 뭐 염성환 이사님 다음 주 정도에 나오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이번 주 정도까지 아침을 이제 마무리하고요. 저녁 시간에 데일리 힌트로 마감 시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이번 주 이렇게 네. 오프닝 벨 마감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